안녕하세요, 이상경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커플 펠스밖에 없는 관계로 네, 통번역사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커플플리스의 고양이상 통번역사로 나온 한예슬 닮은 꼴 동시통역사 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 김에 뭐 커플 펠스에서 뭐 네. 어땠나 이런 거 잠깐 물어보고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됐는지. 나는 연애랑 결혼이 하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돼요. 되게 진실한데. 아니, 그 연애랑 결혼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음, 거기 가면 이제 나를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연애든 결혼이든 해서 나가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떤 이제 DM이 온 건지 아니면 누굴 알아서 한 건지 막 그걸 그렇게 알고 이제 싶은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가게 DM이 됐어. 왔어? 아, 인스타 통해서 왔구나. 그 옛날에 방송 그 연애 프로그램 항상 되게 우후죽순 생겨났을 때 있잖아. 음, 그때 이제 DM이 운 좋게도 여러 개 왔었는데 인터뷰도 받고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취소한 것도 있었어. 음.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를 내가 연애하는 스타일을 다 보여준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결혼이 급하니까 아니야 한예슬을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누구 닮았어요? 이랬는데 한예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나도 양심이 있잖아.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누구 닮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여러 연예인을 얘기를 했는데 또 누구요? 또 누구요? 이제 물어봤다가 이제 나온 게 마지막에 한예슬인데 그게 이제 메인으로 나간 거지. 한예슬? 이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통번역사면은 딱 나는 드는 생각이 각 국가의 어떤 대표가 음, 나와서 옆에 껴갖고 영어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나. 그래서 그 인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음.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우선 저는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고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지금은 빅테크 기업의 인하우스 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그전에는 공기업에도 있었고, 공기업에서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국제 행사의 아나운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통역사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인식 있잖아요. 뭐 최근에 정상회담에 있었을 때도 통역사가 통역을 제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 간의 정상회담 아니면 고위급 회담 외에도 기업에서도 통번역사가 필요해요. 이제 민간 기업, 사기업에서도 통역사가 필요로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 있잖아요. 요런 제품의 이제 매뉴얼을 통역을 하기도 하고 요로 그리고 이제 회의도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 뭐 공공과 민간에서 다 통역사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통역이 되는 건지. 대체로 우리가 무슨 통역 이러면 이제 동시통역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음, 아까 소개를 할 때 동시통역사라고 그냥 소개를 했는데 음. 사실은 동시통역사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동시통역은 통역의 여러 통역 중에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 그런 게 궁금해.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디테일한 상황에 네네네네. 대해서 그치, 상상이 안 그치. 돼. 우리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있는 통용에서 쓰는 동시통역은 말하는 동시에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통역은 이어폰을 우리 보통 보면 국제회의에 끼고 있잖아. 정상들 보면은. 음, 이 정상이 끼고 있는 이어폰에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국제행사에서 뒤에 부스가 있어. 그 음, 부스 안에 통역사들이 들어가 있거든. 음, 거기 안에서 방음된 공간에서 우리는 통역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청중들은 이어폰을 끼고서 우리가 말하는 거를 듣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음. 동시에. 그래서 아, 한국어로 그 행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에 우리가 통역을 제공하는 거지. 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동시 통역. 또 하나는 순차 통역. 그건 뭐야? 순차도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순차적으로 통역한다 그래서 순차 통역이야. 음,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 음,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어느 정도 다 끝냈어. 그러면 끝내고 나서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제 쳐다봐. 음. 그럼 통역사가 내 말이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통역을 제공하는 게 순차 통역이야. 아, 두 개가. 아, 음, 나는 동시통역이라고 하면 동시에 하는 게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이만큼 얘기하고 그걸 말해주고 음, 이만큼 얘기하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는 순차통역이고 동시통역은 진짜 이렇게 그치. 동시에 나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순차 통역도 동시 통역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동시 통역사라고 하지만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어야지 동시 통역사라고 그래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통번역이라고 하는데 통역은 바로 말을 하는 거고 번역은 글자를 그쵸. 해서 쓰는 게 번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재밌거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저는 통역을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면 통번역사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조금씩 그 오리지널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저는 통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들어도 이거는 하수진이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통역인 것 같아서 왜냐면 저의 목소리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역을 더 선호합니다. 아, 아이덴티티가 그쪽에서 좀 더 잘 보이는구나. 네, 그렇죠. 번역에 사인을 해서 나갈 순 없으니까. 그치. 번역엔 내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잖아. 내 음, 표정이랑 그 얼굴이. 물론 통역도 부스 안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게 담겨지지 않지만 가끔씩 순자 통역에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 때는 비언어적인 것도 함께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통역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야. 실시간 통역을 하잖아. 어. 그럼 거기서 음. 멘붕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음. 어, 하면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겠지.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말을 실수할 때 대처하는 거 우선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치. 그치.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준비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준비 중에 하나가 예상을 저는 많이 해요. 아까 말한 그 돌발 상황에 조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상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실수할 때가 없었어 지금까지? 엄청 많았지. 실수 그러니까 엄청 많지. 그때 어떻게 했어? 예를 좀 들어봐. 하나 약간 막 이런 헛소리를 했다던가 막 그런 거 재밌잖아. 우선은 표정에서 드러나면 안 돼. 아, 근데 내가 딱 틀렸다 했을 때 그게 표정에서 드러나면은 알잖아.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영어를 다 알아들어. 진짜 모두가 알아듣는데 이제 다 듣다가 요것만 딱 실수만 캐치를 해.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표정에서까지 이제 드러나면은 너무 실수인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뭐 I'm tracking you 그냥 절대로 표현을 하지 않아. 약간 뻔뻔해져야 돼. 그리고 이미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되돌아가야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되감기는 없잖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항상 다시 말씀을 드리지.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서 이제 꼭 다시 말씀을 드려. 그리고 뻔뻔하게 보인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하는 말이고 통역을 잘못해서 웃긴 적이 있어. 통역을 잘못해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난 그런 적은 없었어. 근데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니까 그 아재 개그를 살리는 게 조금 힘들지. 아무래도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높으신 분들이니까 가끔씩 분위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아재 개그 해주시는데 그때가 약간 힘들지. 워드 투 워드로 통역을 하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라임이 맞아야 되는데 라임이 아재개그는. 맞아야 되니까. 그냥 그분들이 아재개그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킵하는 거. 번역 다 해야죠. 왜냐면 아재 개그를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봐요. 아재 개그를 이제 본인들은 다 말해 놓고서 이제 저한테 던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면은 하하하하 다 같이 웃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제 외국인 분이 중요하신 분이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 대화에 웃음에 포함을 시켜야 돼. 왜 웃었는지. 그치. 왜 웃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거잖아. 그러면은 수진핑도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통역을 가장 하는 중요한 분 이렇게 중요한 분 양쪽 사이에 놓고 이렇게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밥 통역이라고 하는데 진짜 밥이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뭔가 하나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막 그런 아재 개그를 하나 치시면은 이제 다시 놓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또 먹으려고 하면 이제 또 치시고. 혼밥하는 게 낫겠다. 그때 잡담하면서 나왔던 건데 AI 얘기를 했잖아. 이제 네. 통번역사에게 AI가 참 힘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네. AI에 비해서 인간 통역사의 장점이 있을까? 제가 7년 전에 비슷한 인터뷰를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는 AI보다 무서운 거는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들이다. 굳이 통역사한테 맡기지 않아도 내가 일반적인 번역은 이제 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높은 한국인들이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AI는 정확한 언어를 얘기하고
인간 통역사는 책임감 있는 언어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사실 AI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회의장에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정확한 언어를 제공을 하겠지만 결국에 이 회의장에 책임을 지지 않아. 근데 우리 인간 통역사는 거기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 통역 망하면은 결국에는 이 책임은 다 내가 져.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무게도 다르고 그리고 그 맥락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굳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맥락을 기반한 통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통역사가 나는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요즘에 기가 막혀. 뭐 공부도 나도 알아서 걔네가 시켜주고. 나도 챗GPT 잘 써. 일단 그냥 대충 넣으면 다 알아서 막 이렇게 이게 좀 더 자연스럽고요. 뭐 맞아, 이런 게 맞아. 더 좋아요. 뭐 이러면서 어. 막. 난 AI를 그래가지고 평소에 영어로 얘기하는 거에 진짜 AI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가 영어를 항상 쓸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AI랑 같이 항상 그거 딱 틀어놓고 음성으로 틀어놓고 AI랑 영어로 얘기해. 그게 제일 나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같이 영어를 일상 속에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 AI밖에. 나도 일본어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할까 했거든. 응. 이제 영어도 그렇고. 근데 여기다 대고 말하는 게 왠지 싫어가지고 뭐 하고 살았어요. 막 이런 게 일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AI한테 너 오늘 뭐 하고 지냈니? 여기가 좀 약간 나는 누군가를 구해서 영어를 이야기하고 연습하기에는 너무 아이고 귀찮고. 이미 실력이 너무 좋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통번역사가 한국어를 더 잘해야 돼요, 통역사. 한국어를 한국에서 활동할 거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어부터 다시 배워.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서. 나는 한국어는 자신 있는. 이게 한국어를 자신이 있다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또 달라. 전혀 다르겠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음. 정제되지 않는 그냥 일상 대화를 자연어라 그래. 음. 근데 그런 자연어를 막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말들이 되게 많아. 알맹이는 여기 있는데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알맹이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뭐 10분, 5분 들려주고서 그거를 요약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듣다 보면은 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막 엄청 많지는 않구나. 정확히는 말을 잘하는 사람? 그걸 알게 되지. 만약에 내가 통번역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 언어를 하면은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난 아랍어를 추천해주고 싶어. 알아. 왜냐면 아랍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아랍이랑 우리가 UAE랑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옛날에 원자력 공사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UAE에 했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산업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UAE든 뭐든 그냥 아랍어가 좀 블루오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아직 공급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 공급이 별로 없다기보다는 수요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아랍어 시장이. 그림 같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개 있는데 아랍어 글자랑 태국어 그치. 이 두 개가 맞아. 이걸 어떻게 막 점이 배울 여기 수 여기 있지? 붙어 있고 그래서 태국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어. 태국어도 추천할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언어를 해야 돼. 사람들이 못하는 언어를. 네, 태국어는 이미 리사 씨가 있어가지고 좀 유명해진 것 아. 같아서 이제 대성 씨도 막 하던데. 그러면은 블루오션 아닐까?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시장을 가야 되는 거지. 발음이 그 내가 영국 갔다 와서 좀 뭉개졌다 그랬잖아. 음. 발음이나 아니면 톤을 좀 더 좋게 하는 유지하는 비결이나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연습법이나? 사실은 뭐 아나운서가 아닌데 시간을 내가 빼서 굳이 연습을 한다는 거는 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루틴에서 일상화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일상화 시키는 게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신경을 쓰기로 하는 거지. 아나운서랑 통역사일 때 둘 다 썼던 방법인데 아나운서 학원을 다닐 때는 항상 이제 녹화를 해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내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야. 근데 통역사도 똑같거든. 통역사도 내가 뭘 틀렸는지 들으려면 우선 내가 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야.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는 추천해. 난 타이로 유튜브에서 내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긴 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 아, 힘들지. 처음에 고통스러웠지.
나 아직도 충격적이야. 결국에는 다시 들어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 영택이 형네 가서 노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한 다음에 언제 듣냐면 그 아침에 낭만이 빠졌을 때 눈을 뜨자마자 들으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자기 노래가 객관적으로 들린다고 했어. 객관적으로 보려고. 나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뭐? 외국어를 어. 오래 쓰다 보면 생각도 외국어로 한다. 아니요, 이게 저- 가능해? 아니요, 저 한국어로 하는데요. 잘못 말했나?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는데 그냥 그건 있어. 나는 혼잣말을 영어로 해. 나 혼잣말 진짜 많이 하거든.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정확히 나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실력이 늘려면. 근데 인풋은 늘 수 있어. 근데 한국에서 아웃풋이 늘 수가 좀 힘들어. 그 친구를 구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냥 친구가 없으니까 혼잣말을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옆에서 추천하잖아. 막 영어가 늘고 싶으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라. 근데 그게 솔직히 쉽나? 그렇지, 아니지. 어렵지.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빨리. 왜 말려? 꿈을 가지고 있는데. AI가 AI. 장난이고. 나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봤으면 좋겠어. 딱 통역 하나, 번역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통번역사 외에도 이걸 사용해서 이제 다른 일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좀 시계를 길게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딱 눈앞에 나는 그때 그랬거든. 난 무조건 통번역사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입시도 보통 1, 2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번역 외에도 다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면은 통번역사들이 이제 영어도 언어도 잘하고 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제의가 이제 들어올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더 길을 많이 열어놓고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10년 뒤에 본인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꼭 해줘야 돼. 결혼해 있겠죠? 진짜 10년 뒤에도 혼자 있으면 너무 10년 뒤에는 그래도 이제는 제가 배웠던 걸 좀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십니까? 누군가를 그때는 가르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까지 배운 걸. 강사도 괜찮네. 근데 원래 보통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성을 이제 가지면 어떤 시점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그 수진픽 수진 픽? 인생 맛집 3개. 근데 제가 맛집을 적어놓고 가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맛집 그냥 본인 집 주변도 괜찮고. 제 집 주변에 맛있는 데가 없어요. 빨리. 너 진짜 음식 내 먹지도 않는 사람한테 지금 맛집을 3개 물어보고 있으면 어떡해? 마라탕. 미드를 3개 볼게요. 차라리 미드. 미드 미드. 3개 추천. 미드. 그래. 너의 모든 것. 유인데 영어 원제는 유. 약간 사이코 같은 남자가 있는데 여자한테 엄청 집착해. 근데 겉으로 그게 티가 안 나. 그리고 그런 막 스타일. 살인도 저질러. 그런 남자 좋아하냐고? 나만 모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게 나인 남자를 좋아해. 인생이 그 모든 게 딱 하수진으로 딱 꽉 차 있는 남자 좋아. 그래서 유를 보고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자 좋아한다. 아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섹스앤더시티. 이거 진짜 내 인생 드라마. 아까 말했던 일상을 루틴화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 영어를. 이거를 그냥 나는 배경음으로 틀어놓고서 그냥 내 할 일을 해. 이거 너무 좋고. 이거 알아 뭔지? 알지. 어. 근데 제목을 잘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잘 얘기 안 하는데. 모던 패밀리. 모던 이렇게 패밀리. 3개. 모던 패밀리. 그 되게 재밌잖아 코미디. 가족의 일상을 소재로 한 거기가 드라마. 일상 용어가 많지. 재밌어.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게 이유 빼고 다 정말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은. 네. 소감은 보통 다들 어떻게 얘기하고 가나요? 소감이요. 네. 막 여기 오는데 뭐 홍대가 어땠다는 둥 아니면 뭐 홍대 병원. 진짜 멀고요. 저 강남 사는데 홍대 너무 멀고. 네, 그래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상경이도 보고. 네, 즐거웠습니다.